자, 81조 하겠습니다. 자왈, 불호이죠. 마스크 쓰는 게 아무래도 목소리가 안 좋게 들립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최호 오라버니 목소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말불자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말불자 하지 마 이러는 부정마이죠. 말불자인데 할불자에 이게 왔죠. 근데 여기에 사람인이 오면은 뭐가 되죠? 주초불자가 돼요. 선수가 오면은 뭐가 될까요? 떨칠불자가 돼요. 자, 위세를 떨친다 이럴 때 떨칠불이 되고, 얘만 있으면 얘가 뭐뭐 하지 마라 하는 말불이었기 때문에 음은 전부 다 뭐뭐 하지 마, 말불, 부처불 그러는데 선수가 오니까 떨칠불자가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자, 불호이죠. 자, 말불 아니다 이거니까 불호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는 거죠. 아, 내가 이대로 세월만 이제 남은 시간도 내게는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대로 남은 짧은 시간을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러는 우리 좀 그러죠. 아, 이제 내게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을까? 우리도 지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내게 과연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 남았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헛되이 희희낙낙하다가 보내나?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성인께서는 오죽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불호 안 되겠다 그죠? 군자 병몰 세이 명불칭언. 그래서 군자 임금군 아들자 군자는 병몰에서 몰자 먼저 해석합니다. 빠질 몰이죠. 자, 빠질 몰자는 죽었다. 죽을 사자 넣어도 되고 망할 망자 넣어도 되는데 빠질 몰자를 넣었어요. 자, 세상에서 빠졌을 때, 그러니까 즉 죽었을 때 이거죠. 내가 우리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사유명 호사유피라고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자, 교수님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냐 하고 그런 표정을 하고 계셔. 자, 그래서 호사유피 그러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제가 방학 때 저기도 갔었어요. 이제 백두대간을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제가 사람들하고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보고 이제 이렇게 어디에서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가보니까, 사람들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면은 참 난감하고 실망하고 이런 게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괜찮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해서, 우리 최고 오라버니 거기 홍성식 씨 있잖아요. 홍성식이가 백두대간 거기에 펜션 하잖아요. 거기서 언제부터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갔잖아. 그러는데 이제 거기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백두대간 수목원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 거기에 스위스 알프스인가 스위스인가 거기에 열차, 산간 열차인가 뭐 그거 산악 열차인가 뭐 이거 있죠? 가보셨나요? 난 안 가봐서 몰라 그런 거.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처럼 거기에 봉화 뭐 이런 태백 이런 쪽으로 해갖고 그 열차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뭐 어쩌고 해서 내가 일단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가봤어요. 갔다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런데
수목원이 엄청 크기는 한데 딱 하나 본 것은 호랑이 한 마리 보고 왔어. 그 용인 자연농원에서 기증을 받아서 호랑이가 3마리가 있대요. 그러는데 뭐 남매인데 앞놈이 뭐라고 그러지? 발정기라고 하나? 이제 이런 때가 되면은 이렇게 예민해져 가지고 얘는 남매인데 오빠랑 같이 안 두고 따로 둔대요. 근데 발정기 때면은 빨리 저기 수정을 시켜야지 그랬더니 거기 해설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짝이 없대요. 수정할 만. 그러고 남매는 안 된대요. 근친상간이라. 남매는 안 된대요. 그렇게 이 교배를 안 시킨대. 그래서 호랑이 호사유피하니까 그 호랑이가 생각이 나서 그거를 보면서 여기 와서 제대로 본 거는 저 호랑이 가죽이다. 그거밖에 볼 거 없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그거 열차를 탈까 했더니 그 열차는요, 마침 그때 지금 8월 15일까지가 점검 기간이어가지고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8월 15일 오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휴가라고 사람들 보고 갑시다 해갖고 왔더라면은 그야말로 어쩔 뻔했나 이랬던 거. 호사유피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 자, 그래서 이거 빠질 몰, 이거는 죽었다 이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빠질 군자는 죽어서 이거예요. 죽어서 세상 세자이죠. 세상에 뒤에 나오는 이명, 이름을 일컬을 칭자 아니 불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군자는 죽고 난 후에 세상에 이름이 남기지 않는 것, 일컬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자, 인사유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으면은 죽은 후에 이름을 남겨야지 하는데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을, 그리고 앞에 다시 세 번째 군자병 있잖아요. 이것을 근심한다 이러는 거예요. 병으로 여긴다 이 소리예요. 자, 다시요. 공자는 스스로도 군자고 우리가 다 인정하는 군자잖아요. 그러니까 군자는 빠질 몰,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후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세상에 이름명, 자, 뒤쪽에 있는 이름명, 이름이 일컬어지지 아니불, 일컬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는 인사유명이 아닌 겁니다. 불유명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을 병자, 근심한다. 자, 사람으로 태어나서 후세에 이름 석자는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근데 그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것을 근심한다 이 말이죠. 오도불행의, 그래서 내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오도 내 도이죠. 나오 길도 내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오하이 자견노 후세아.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어찌 하자이죠.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어찌 하자는 어떻게 하여야, 무엇으로 후세, 뒤에 후세 있죠. 후세의 스스로자, 나를 나타내는 거죠. 후세의 나를 나타내겠는가. 볼견자는요, 나타날 현자도 되는 글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를 나타내 보이겠는가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를 보이겠는가 이래도 되지만, 나를 나타내겠는가.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다 갔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러는 거죠. 내 도가 행해지지 않고, 내 도도 행해지지 않고 있는데 후세 사람들이 공자라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인의예지신을 주장했다 이러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겠느냐 이거죠. 자, 내인 사기 작춘추, 그래서 이해내자죠. 자, 그러니까 내가 후세 사람들에게
어찌하여야 무엇으로서 나를 어느 시대에 공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인과 예를 주장하였다. 이것을 알게 할 것인데 나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이에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사기. 자, 사마천의 사기만 아니라 역사를 기록한 것은 다 사기잖아요. 사기, 사자, 기록할기, 사기여서 자, 이때에도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자, 기록 문자가 있으면서부터 기록 문자 없던 그 시대에는 말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기록 문자가 생기면서부터 사기는 기록되어가 있었잖아요. 사기로 인하여서 인할 인자이잖아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사기로 인하여서 작춘추잖아요. 그래서 춘추를 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춘추라 그러면은요. 그냥 춘추 그러면은 공자가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봄, 가을이라는 뜻으로 봄이 가고 가을이 가면은 1년이라는 뜻이어서 우리 나이 든 분에게 연세를 물을 때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춘추를 의미하는 나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춘추라는 말은 공자가 지은 춘추는 역사서이면서 역사를 기록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춘추에도 보면은요. 제일 1등이 자시전이 있어요. 자시라는 사람이 지은 것이다. 그래서 자시전이라고 하는데 이 자시라는 사람이 지어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시자는 빼버리고 자전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춘추자전. 그래서 춘추를 해석했는 사람들이 세 사람들이 있어요. 공양전이라는 것이 있고 공양이 있고 곡양이 있는 겁니다. 공양전이라 자시전, 공양전, 곡양전 세 개의 종류가 있는데 이 공양전, 곡양전은 별로 이제 안 해주고 그 중에서 자시전이 제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시전이 제일 괜찮은데 우리 순수하게 춘추만 보면은요 너무 몸이 건조해요. 그냥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 오늘 학교에 갔다. 이거 끝이에요. 누가 죽었다. 오늘 뭐 데모한단다. 뭐 이렇게 이걸로 끝이야. 그러는데 이 자시전에 보면은요. 자, 요거에 대한 뒤에 대한 배경 해설이 굉장히 잘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춘추만 봐갖고는 그 시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전을 봐야 돼요. 춘추자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 춘추자전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러고 저러고의 그 주변 이야기까지가 다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주변 이야기까지도 잘 나와가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춘추를 지었는데, 상지은공이라고 그래서 은공에서 위로는 은공에서부터 이러는데 이 춘추는요 노나라 역사서예요. 우리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김부시기가 지은 우리나라 역사서잖아요. 삼국지가 나오는 그게 아니라 그죠? 삼국사기는 김부시기 지은 고구려 신라 백제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김부식은 신라의 귀족이었잖아요.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식은 신라 입장에서 지은 것 같아요. 자,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춘추라는 것은요.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서입니다. 그 노나라의 역사서인데 그러면은 이제 공자는 여기에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후세에서 나를 알아주는 이도 춘추로 인해서이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은 이 역시 춘추 때문일 것이다 이럽니다. 자, 그러는데 왜 그러면은 공자가 이런 말을 하셨냐 하고 춘추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저에게는 춘추자전이 있으니까 그거 오래된 책이어갖고 색이 노랗게 변해져 있는
책인데 그것도 옛날에 보고는 이것도 나중에 봐야지 하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더니 글자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쓰고 하는데도 진짜 보기가 너무 이제 저는 70이 되면은 65세만 지나면은 저는 여유가 엄청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러고 이제 좀 보려고 해도요 눈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 진짜. 그죠? 자 그러는데 그 공자는 그러면은 왜 이 춘추를 가지고 자 자기를 일컬어서 칭찬하는 사람도 이 춘추로 인하여서 이거 자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춘추로 인해서일 것이다 이러는데 그럼 이게 노나라 역사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 노나라 역사서이면은 노나라 1대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1대부터. 그러면은요, 노나라 1대는 물론 주공은 1대로 안 들어가요. 그냥 노나라 아들의 조상으로만 들어가요. 그러면 주공의 아들이 1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1대, 2대 이렇게 나왔어서 애공이 25대입니다. 공자 마지막에 애공이 있었잖아요. 그럼 애공은 25대인데 이렇게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시작은 14대부터예요. 그러는데 14대 은공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상지 은공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 상지 은공은요. 자, 이 사람은 14대 노나라 제후입니다. 이때 왕이라고 노나라 왕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죠. 이때는 천하가 주나라 천하였단 말이죠. 주나라 천하이면은 각 제후들이 있었고 이 제후들을 공이라고 일컬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나라에게만 왕이라고 하고 나머지들은 다 이 공자를 제후들은 봉건 사회에서는 이런 공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자기를 주어서 공작, 후작, 남작, 자작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 자기를 주어서 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제후들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왕이라는 칭호를 일컬을 수가 없게 돼가 이게 예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가 있는데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왜 1대에서부터 13대까지가 없어요. 그리고 14대 은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14대 은공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15대는 환공이 됩니다. 자, 15대 환공이 되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일 때는요. 즉위하였다. 즉위원년 이렇게 즉위하였다 이거를 썼어요. 자, 한공이 즉위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는데 이 은공에게는 즉위하였다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왜 이럴까 이렇게 보면은 자전에서는 요걸 설명을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왜 이랬는지 춘추가 읽어보고 싶어서 읽어보아도 이 뒷배경을 모르면은 이거 그냥 속이에 경읽고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자전에는 보면은 요 앞에 여기에 14대 은공 앞에요. 해공이라고 13대에 14대가 은공이죠. 13대에 해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이죠. 은공에 14대 이 은공의 아버지인 해공이 있는데 이 해공이요. 옛날에는 왕비를 제후들이나 왕은 이제 그 세성씨에게서 왕비를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비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오씨, 김씨, 이씨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각 나라예요. 이런 오씨성을 오나라,
뭐 김나라, 이 나라 이러는 나라에서 요거 딱 하면서 우리 맏한테는 맏맹자를 쓰잖아요. 이 집의 맏딸한테도요, 우리 맏아들한테도 맏백자를 쓰고 맏맹자, 맏백자 이런 거를 쓰는 것처럼 얘네들한테도요, 딸한테는 여기에 자자를 붙여서 맹자, 그리고 둘째 딸한테는 중자 이럽니다. 그러는데 안순이 언니 없어가지고 물어보지를 못하겠네. 안순이 언니 친구 중에 맹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집안의 맏딸인지. 근데 우리 지금 제일 아는 아이도 맹자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는 집안에 언니들이 주르륵 많이 있고 맨 막내인데 맹자 이거를 써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옛날에 이런 것을 무시하고 썼는지, 이거 무시하고 썼는지, 원래는 이렇게 쓰면 이 시대에는 안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해공이라는 사람이 장가를 결혼을 하는데, 요 송나라라는 나라에서 이제 여자를 이렇게 이거는 왕들은 세 나라에서 하는데 제후들은 한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딸을 데리고 요 맹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생 하나하고 조카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한 여자가 오면은 셋이가 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 주인공인 이 나라의 공주가 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첩처럼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 조카였던 동생이었던 이런 사람들은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해공이 이 송나라에서 맹자를 얻어서 장가를 들었는데, 이 장가를 들고 이 맹자는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더니, 자, 여기에서 맹자가 데리고 온 시녀가 있잖아요. 이 여자 3명이었잖아요. 요게 정비였었다면은 요 여자에게서 은공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공에게서는 얘는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인데 이 해공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너는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위에 계승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소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다시 중자가 오는 겁니다. 얘가 오면 얘는 정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본비가 죽었으니까 얘는 또 계비라고 그러죠. 그 비를 계승했다 그래서 계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중자가 오면 둘째 딸, 중자가 와서 낳은 아이가 한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러는 상황에서 해공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고 이 한공은 아직 어린 겁니다. 자, 그러고 이 은공은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그 일찍이 낳았으니까, 일찍이 첩에게서 낳았지만 일찍이 낳았으니까 얘는 나이가 먹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공이 참 사람이 괜찮았다고 그럽니다.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안 돼. 이거는 얘가 올라야지 돼. 나는 정비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얘를 중시했던 거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러는데, 신하들이 이 사람이 너무 괜찮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아니다, 당신이 돼야 된다 해서 주변에서 신하들이 추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왕위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계속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왕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고 얘는 너무 어리니까 얘가 자랄 동안에 내가 이것을 맡아두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왕위를 계승했다고 자전에는 나와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는 공자의 춘추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춘추를 쓰면서
여기에서 은공즉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항공에게는 즉이라고 해놓고 은공에게는 이거를 안 쓴 것이 첩의 소생으로 왕위는 올렸기 때문에 공자는요. 그래서 공자가 후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사람이 있어도 춘추로 인하여서 일 것이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또한 춘추 때문일 것이라고 하는 게 왜냐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손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로서의 역사여야지 되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판단은 후세에게, 그 다음 각자에게 맡기더라도, 자, 일단은 있는 그대로 왜곡을 하면은 역사 왜곡이 되잖아요. 근데 공자는 그래서 이 춘추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 공자는 이거는 얘가 아니기 때문에 즉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겁니다. 공자는 즉이라는 말을 안 쓰고 또 왜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칭찬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러냐 하면은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특히 나중에요. 초나라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 밑에 초나라가 있고, 자 부차와 5월 동조하던 그 오나라하고 이 나라들은요. 자기네들을 스스로 왕이라고 일컬어요. 스스로 왕이라고 일컬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를 왕이라고 일컬으니까, 자, 이 주나라 천하에서 제후는 공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후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일컬으면 이거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예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을요, 공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 초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자자를 붙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저 초왕은 자기를 초왕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 시대에 이제 한 722년 이때 무렵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공자는 부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요, 왕은 고사하고, 이 사람들은 제후니까 공이라고 해야 되는데 공이라고도 하지 않고 자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후세 사람들이, 왕들이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비판을 받고 폄하될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하면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이랬다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일단은 아니면은 그렇게 해석이라도 붙어 있었다면, 자전처럼 해석을 붙여 있었다면, 그래서 자전을 보고 나면은 공자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자전을 보지 않았을 때는 이거 뭐지? 이해가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을 보고 나면은 공자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로 인하여서 나는 후세에 무엇으로 후세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시대에 살았다, 얘를 인을 주장하는 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고 어떻게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알릴까 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역사서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1대에서 13대까지 이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고해까지니까, 애공까지, 내가 살아있던 애공까지, 여기까지는, 그 뒤는 당연히 못 쓰니까. 그러는데 왜 1대부터 주공어 후손으로서 이러면서 자, 시작을 하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디에도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인지, 자료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역사서 보고 시작부터 했더라면은 조금 노나라 역사서로서는 더 괜찮지 않았을까, 이러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14대인
운공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25대인 애공까지 요것을 춘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춘추가 노나라 역사서라고 해서 1대에서부터 공자가 있던 25대 이때까지가 아니라 14대부터 13대는 없어요. 그나마 자시가 여기에서 해공 거를, 해공은 13대인데 해공 거를 그나마 해공 때 이러저런 일이 있어서 이 은공이 왕위에는 올랐지만 14대 왕위에 올랐지만 공자는 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자, 첩외자손이라고. 근데 자기도 첩외자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첩외자손이라고 하여서 이거를 즉위하지 않고 그 다음 사람들은 자전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자 은공에서는 첫 줄에 즉위라는 말이 없어요. 즉위하였다 이 말이 없는데 14대에서 25대까지는 뭐 애공 원년 즉위하였다 이러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지은공이라 그래서 위로는 은공에 이르고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주공의 아들부터는 없다는 거죠. 하흘, 이를 흘자이죠. 하흘, 아래로 이르기는 애공 24년 12공 12명의 제후들, 공자는 공변될 공자는 제후를 의미하죠. 그래서 12명의 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로는 근거 거이죠. 의거할 거해도 되고요. 근거 거해서 노나라의 역사서를 근거로 하였다는 거예요. 12명의 제후들을 하면서 노나라를 근거로 삼고 친주라는 말은요. 주나라를 친하게 하였다 이 소리는 주나라를 친하게 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주나라를 본보기로 삼았다 이 소리예요. 주나라 친자가 들어가는 것은 주나라를 본보기로 주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그리고 고은 연고 고자이죠. 그리고 고은 은나라 은자이잖아요. 은나라. 그리고는 은나라를 본보기로 기감으로 삼고 운지 3대 그래서 이 3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자, 옮길 운자는 이 사람들을 3대를 계승하였다. 옮길 운자. 이걸 계승하였다. 약기 문사 이지박이라고 그래서 그 문사, 그 글 내용은 간략하였지만 이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간략하였다 이러죠. 진짜 춘추 원본 보면은요, 이거는 진짜, 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이라도 하신 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애공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1대부터 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은 지금 가까이 이렇게 수집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25대인 애공부터 시작해서 요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4대 요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14대까지 하고 나니까 여력이 이제 없었던 거죠. 이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춘추만 한 것이 아니라 시경도 서경도 이거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할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나 이러면서 사슴이래 기린을 잡으면서 붓을 놓았다 그러거든요. 아,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붓을 놓았다 그래요. 그 춘추를 마쳤다 이러니까 이 거슬러 올라가던 것을 기린이 나타나면서 아,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쓸 여력이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은 1대부터 시작했더라면은 그죠?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었을 텐데 거꾸로 가까운 데부터 자료를 모집하기가 쉬우니까, 수집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그러지 않았나. 자, 이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기 문사, 그래서 글을 문 말사잖아요. 그 글과 말은 간략약자잖아요. 줄일 약자이죠? 줄일약, 간략약 다 되잖아요. 아주 간략하였다, 간단하였다는 건데, 그야말로 한 줄 이렇게 뭐가 어떻게 지진이 일어났다. 이거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 삼국 사기도 이렇게 보면은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다. 뭐 이러는 거 간단히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쩌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이 그냥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집이 몇 채 무너졌다. 뭐 이러는 것처럼 아주 간략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공자께서는 춘추를 그리하여서 위로는 은공에서 엘공에 이르기까지 주나라를 근거로 하여서 이제 주나라의 정통을 받고 친하게 했다는 것은, 그리고 은나라를 기감으로 하여서 3대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 문사는 아주 간단하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 그 가리키는 것은 가리킬지 또는 손가락 지도 되고 가리킬 지자도 되는 거죠. 비수비자에 날일이 오면은 뜻 지자가 돼요. 자, 손으로 뜻을 가리킨다. 그래서 가리킬 지도 되고요. 손가락 지도 돼서 우리 지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리 한자 써서 지환 그러면은 반지를 의미하잖아. 그래서 손가락지 또는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니까 가리킬 지도 되는데, 그 가리키는 것은 엄청 넓었다 그러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진짜로 해석하기에는요, 너무너무. 우리 노노는 그래도 양반인 겁니다. 야, 노노는 양반인데 이 춘추는요 너무 간략하고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당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이 자시가 나타나면서 이거 자시가 다른 자료를 많이 참고했었겠죠. 다른 자료를 그때 자료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 양반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래서 이랬고 해공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맹자가 어쩌고 중자가 어쩌고 그래서 한공이 났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나중에 이 15대 때 이 사람은 은공은 자기가 그러니까 장자이기는 하지만 서장자라는 거죠. 첩의 자식이니까 우리 서자 서자를 쓰잖아요. 요새는 서자서라고 하지 않고 여러서라고 그러죠. 그러는 서장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왕위 자리를 계승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내가 얘 한공이 아직 너무 어려니까 얘가 잘하는 동안 내가 잘 지키고 있다가 얘한테 맡겨주려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그냥 이 사람은 또 은공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뜻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자리에 안 내놓고 이러지 않나. 그래서 이 은공은 또 죽임을 당하고 어쨌든 한공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왕들의 얘기하자면은 또 춘추 왕들의 이야기하자면 이 이야기가 또 그 다음 얘기 하다 보면은 또 끝이 없기는 한데 이 항공 이야기가 또 재미있기는 해요. 이 항공은 나중에 제나라의 문강이라고 하는 딸을 가지고 제양공이라고 하는 제나라 왕의 딸인데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문강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이복 오빠하고 불륜 사이예요. 시집 오기 전부터. 옛날에는 이런 일이 이복 오빠하고 이런 사이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광이 제 나라에 있으면서 이복 오빠하고 이런 사이인 것을 아버지가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노나라 항공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서로가요, 그 오빠가 이제 왕위에 올랐어. 그런데 이 오빠하고 이 문광하고는 서로가 서로를 못 잇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항공한테 이 문광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와놓고도 자꾸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오빠를. 그리고는 남편 항공을 꼬셔가지고는요, 제 나라로 갑니다. 친정 나들이 하는 것처럼. 친정 나들이 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오빠 양공하고 또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불륜을 저지르는데 이 장면을 항공에게 들키게 되었어요. 그 항공한테 들키게 되니까 이 항공이 노하게 되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화를 내니까 이 항공이 빨리 돌아가자 이러는 거죠. 자,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돌아가는데 어쨌든 문광을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데리고 돌아오는데 제 나라 양공이 자, 그것을 알고는, 이제 얘가 알고 이렇게 되는데, 저러면은 노나라로 가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잖아요. 아니, 갑자기 그러고 이거 에어컨 바람 때문에 저도 에어컨 바람이 바로 밑에 있어갖고 더 기침이 나오십니다. 자, 그래서 양공이요, 이복 오빠가 자기 여동생하고 돌아가는 항공을요,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요,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으로 이 항공은 노나라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우리 맹시, 계시, 숙시, 노나라의 삼한들 있죠? 이 삼한들은요, 이 항공의 후손들이에요. 항공의 자식들인데 나중에 이 항공의 자식들이 노나라의 정통을 이어받는 이 사람들보다도 맹시, 계시, 숙시로 뻗어나갔던 다른 아들들이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왈 불호. 자, 안 되겠다. 군자병몰세이 명불칭언. 그래서 군자는 죽은 후에 빠질 모를 죽은 거 이렇게 해석합니다. 죽으면 세상에 이름이 아니불 일컬을징.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앞으로 와서 병자 있죠? 이걸 근심한다. 아, 인사 유명인데 나는 이름도 못 남기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것을 근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도 불행의. 그런데 내 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14년 동안, 평생 동안 15세의 학문의 뜻을 두어서 지금 종심소욕 불육을 하는 70이 넘어섰지만 내 뜻은 세상에 전해지지 않고 있잖아요. 자, 이러니, 자, 그리하여서 내 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오하이, 내가 어떻게 자견 후세. 그래서 후세에 나를 스스로 자는 나죠. 나를 볼견 나타내 보이겠는가? 이에네 내인 이로 이에네 내인 사기. 이에 사기로 인하여서 기존에 있던 역사서가 있잖아요. 기록해 있는 그런 것을 근거로 내가 마음대로 막 지어내고 이거는 아니고, 그거에 인하여서, 사기로 인하여서 작춘추, 지었다. 춘추를 지었다. 이런 거죠. 상지은공, 위로는 은공에 이르고, 하흘 애공 14년, 아래로는 애공 14년에 이르기까지 이 12공, 12명의 제후라는 거죠.
공자는 제후들에게는 공을 붙이니까 왕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공을 붙이기 되니까 12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4대부터 25대까지니까 12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공, 거로 노나라에 근거하여서 친주, 그래서 주나라의 정통, 공자는 주나라를 오종주하리라 이러잖아요. 나는 주나라를 따를 것이다 이래서 나는 오종주하리라, 그래서 나는 주나라를 정통성을 받들고, 자, 은나라를 기감으로 본보기로 삼았다는 거죠. 옮길 운자는 그래서 3대를 옮겼다 이거죠. 3대를 옮겼다. 계승하였다. 하은주를 계승하였다. 약기문사, 그래서 그 문사는 간략하였다. 아주 간결하였었지만 지바, 가리키는 것은 넓을까? 엄청 넓었다. 자, 같이요. 자, 고오초지군 자칭왕, 그래서 그런 거로, 자, 그 가리키는 것은 엄청 넓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은공에게 즉위하였다 이것을 뺐잖아요. 다른 왕들에게는 즉위하였다 이것을 은공원년 이러면서 은공원년 즉위하였고 다 썼는데, 은공에게만 너는 서자였기 때문에 예로서는 거기에 즉위할 자리가 아니었는데 했기 때문에 즉위라는 말을 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다듬었기 때문에 오히려 후세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나라하고 초나라가 스스로를 임금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군주가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일컬으니까, 지금 천하는 주나라 천하였었기 때문에 기원전 1046년부터 우리 춘추라고 하는 게 우리 춘추 전국시대 이러잖아요. 그러는 게 이 춘추라는 말이 공자의 이 춘추 때문에 춘추라는 말이 붙게 된 겁니다. 그 노나라 역사서인 이 춘추 때문에 춘추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453년 또는 403년부터를 전국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진시황제 진나라가 들었을 때까지를.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할 때 이 춘추라는 말은 공자의 이때 공자가 춘추를 지었는 것을 해서 춘추라고 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에 어쨌든 주나라 천하였고 왕은 오직 주나라 왕들만 일컬어서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나라와 초나라가 자기들이 힘을 땅 따먹기 위해서 땅을 많이 넓히고 힘을 가지게 되니까 스스로를 왕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스스로를 왕으로 일컫자 이 춘추 편지왈자 이거예요. 자, 춘추에서는 낮출 폄자입니다. 폄하한다, 우리 이런 말 하죠. 폄하한다 이럴 때 폄자를 보세요. 얘만 있으면은 갈지자이죠. 갈지자에 삐침이 왔어요. 요거 삐침이라고 그러죠? 자, 삐침이 오면은요, 삐쳐서 가다가 떨어질 핍자입니다. 떨어질 핍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궁핍하다 할 때, 살림살이 궁핍하다 할 때, 우리 다할 궁자 있죠? 요거는 구멍혈이죠. 구멍혈 안에 몸궁이 오게 되면은 다할 궁, 그래서 돈이 다 떨어졌어. 살림살이 궁핍하다 할 때, 이게 다 떨어졌으니까 다할 궁, 궁핍할 때 떨어질 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질 핍자에 조개패가 왔잖아요. 조개패가 와서, 조개패는 재물을 의미한다 그랬죠. 여기에 떨어질 핍자가 와서 낮출 폄자가 되는 폄하한다 이러잖아요.
폄하한다. 막 뭐 낮추어서 막 그 사람을 얕잡아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할 때 폄하한다 할 때 낮출 폄자가 되었죠. 자, 그래서 춘추에서는 자, 오나라와 초나라가 지네들을 스스로 왕이라고 일컬으니까 춘추에서는 폄하하여서 왈공도 아니에요. 자라고 해버린 겁니다. 자라고. 자, 이러면서 천토지혜 실소주천자 그러는데 천토지혜라는 해의가 있는데 이 천토지혜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진나라 있잖아요. 이 진나라는 나중에 한위조로 이게 이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세 나라로 나누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춘추 시대 때는 오패라고 그래요. 춘추는 오패, 으뜸패자를 써서 춘추는 오패라고 그러고 전국은 칠웅이라고 그래요. 칠웅이라고 그럴 때 자,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오패일 때는요. 이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그리고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춘추 오패라고 그랬어요. 이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해서 5나라여서 춘추 오패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전국시대가 되면은 칠웅이 되는 거는 왜 칠웅이냐 하면은 얘 없어지고요. 얘네들 세계가 들어가서 얘네들은 그대로 있어요. 얘네는 제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5월 동주 이제 저기 구천이하고 부처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5월 동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던 이 오나라, 월나라하고 이 제나라는 이제 여기쯤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 오나라, 월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초나라가 있었잖아요. 요 위쪽에 여기에 이 진나라가 이렇게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5월 여기는 제나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나라가 있었고 초나라 있었고 이렇게 해서 오패라고 했던 것이 요 진나라가 망하면서 얘네들이 지도가 좀 이렇게쯤 돼요. 여기에 조나라가 맨 위에 있었고 한나라가 밑에 있고 위나라는 이게 한위조 이렇게 있었어요. 이러니까 요 네 나라하고 얘 세 개가 합쳐서 전국시대 그러면 칠웅이라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천토지혜 밟을 천자이죠. 천토지혜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럴 때에 우리 가도멸객 있잖아요. 자, 객나라를 치러 가는 것이니까 우나라 보고 땅을 빌려달라 그러고 길 좀 빌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우나라는 백리해가 있던 나라라고 그랬죠. 자, 그러는 이 천토지혜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이 진나라 문공 이 사람도 이 문공 진나라 문공 때 오패가 됐었거든요. 그럼 이 진나라 문공이 자기가 오패가 된 겁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제1공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진문공이 이제 천하를 으뜸이 된 거예요. 으뜸이 되니까 왕이 주나라 천하잖아요, 아직은. 근데 주나라 왕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 있으니까 이게 우습게 보이니까 천토라는 곳에서 제후들을 모아서 잔치를 여는데 감히 임금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잔치를 하니까 너도 와, 이러는 겁니다. 자, 제후가 임금을 부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부르고 힘이 없는 임금은 가는 겁니다. 힘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이순이 이런 이순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힘 없는 이순은 안 돼.
내가 도가 통해서 기가 순해지는 것은 좋은데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이러자 그러면 이러고 저러자 그러면 저러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토라는 곳에서 모임을 하는데 왕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도 어쨌든 안 올 수가 없어서 요 바람 이거 너무 싫어 진짜 이거. 자, 자, 그래서 천토지혜는 거기를 이 진문공이 자기가 으뜸일 때 불러서 여기를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실소주 천자, 그래서 실제로 천자가 갔어요. 불러서 부른데 왕이 간 겁니다. 그러는데 이 춘추 꺼릴 휘자입니다. 춘추에서는 제후가 왕을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후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후가 이것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꺼린다는 겁니다. 꺼릴 휘자입니다. 그 꺼려서 말하기를 천왕 수어 하양, 그래서 그 근처가 하양이라는 땅이었나 봐요. 천토라는 곳이. 그러니까 자, 천토해에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양이라는 곳에 수렵을 갔다. 왕이 사냥을 간 것이지 진문공이 잔치 베푸는 모임 회의를 하자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제후가 회의하자고 부르는 곳에 천자가 가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고친 겁니다. 이 고쳤는데 이것도 이렇게만 돼가 있으면은 우리 후세들이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사실은 알고 그건 진짜로 문공이 잘못했네. 이렇게 후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 자시가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요거는 요랬고 저렇게 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춘추에서는 이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 천토지혜에 참가한다는 것을 진문공이 불러서 참석했다는 것을 꺼려서 자, 천왕은 하양에 사냥을 하러 나갔다. 밀추자이죠. 추차류이승당세, 그래서 줄승자입니다. 승자는 무리류자이죠. 밀추자 2차 무리류자이고요. 써이 맹꽁이 맹자에 실사가 와서 줄승인데 이 줄이라는 것이 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재거나 할 때 실 가지고 이렇게 재는 거 있잖아요. 모신기 할 때도 이제 외갓집에 모신기 할 때 이렇게 가보면은 요쪽 끝에 앉아 있고 저쪽 끝에 앉아서 요 줄 요렇게 대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한 줄 놓고 그럼 또 요만큼 해서 요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줄이 그러니까 법인 겁니다. 그 법대로 그 줄대로 하라. 그래서 줄승자예요. 자, 맹꽁이 맹자의 실사가 와서 줄승인데 이 줄이라는 것은 법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이런 무리로 미루어서 자, 당세의 법을 줄승은 법이라 그랬죠. 법을 바로 잡고 폄손지 그러고 이렇게 잘못했는 것은 낮게 폄하하였다는 거죠. 폄하하여서 폄손지잖아요. 덜손자. 자, 네가 진문공이 천자를 부르고 이랬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후세 난신적자라고 그러죠. 세상을 어지럽히는 신하와 도적 같은 아들. 그래서 난신적자들이 이 춘추를 보면서 이렇게 경계하게 하게끔 이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의후유 왕자 거의 계지. 그래서 후세 왕들이
자, 네가 잘못하면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해 버린다. 이러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 그럽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고오초지군 자칭왕. 그래서 자, 그런 고로 오나라와 초나라가 임금이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 임금 군자와 임금 왕자를 군주라고는 하면서도 임금 왕자는 이렇게 천자만 썼으나 봐요. 임금 군자 뜻은 똑같이 임금 왕, 임금 군 똑같은데 군자는 군주라고 쓰기는 하면서 왕은 못 쓰게 했었나 봐요. 자, 이 춘추 폄지왈. 그래서 춘추에서는 폄하하여서 자로 공도 아니고 자로 해버렸다는 거죠. 천토지혜 부를 소자이죠. 주천자. 그래서 천토지혜에 실제로 주나라 천자를 불렀던 겁니다. 이 춘추 희지왈. 춘추에서는 이것을 아주 꺼렸다는 거죠. 어떻게 제후가 천자를 부를 수 있느냐? 이것을 꺼려서 말하기를 천자 수어하양. 천자가 하양에 사냥을 나간 것이지 진문공 제후가 불러서 간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는 거죠. 추차류의 승당세. 그래서 밀추자이죠. 2차 무리류. 그래서 자, 이런 것으로서 당세의 줄 승자는 법, 당세의 법을 자, 바로 잡으면서 폄손지. 그래서 낮추게 하여서 의후유왕자 거의계지. 그래서 후세의 왕들이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춘추지의행이죠. 자, 춘추의 의가 행해지면 이거죠. 춘추지의행. 춘추의 의가 행해지면 곧즉 법칙칙도 되고요. 곧 즉자도 됩니다. 그런 즉자가 앞에 오면은요. 앞에 문장을 받아서 그런 즉이거죠. 춘추의 의가 행해진 즉 이렇게 바로 이어버리면 됩니다. 천하 난신적자 구언. 그래서 어찌 언자 두려울 구자이죠. 어지러울 난 6.25만 난리가 아니다 이럴 때 어지러울 난자이죠. 난신적자. 그래서 자,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를 난신이라고 그러고 도둑적이죠. 도둑 같은 자식을 적자라고 그래서 난신적자라고 그러죠. 자, 이러면은 춘추의 의가 행해진다면은 천하의 난신적자는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죠. 아,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면은 후세에서 이렇게 일컬어지는구나 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자, 공자 제위청송. 그래서 제위는요 자리 위자잖아요. 우리 지위 이럴 때 땅 지자에 자리 위, 자기가 서 있는 자리. 그래서 벼슬을 말하는 거죠. 공자 제위 벼슬을 할 때 청송은 송자는 송사송이고 들을 청이죠. 송사를 들으면 이 말이죠. 공자 제위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 송사를 들으면 그럴 문 말씀사자 문사유하여인 공자. 그래서 자, 이 문서를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의논을 할 때는 불독유야.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한 사람 의견보다 두 사람 의견이 나고 두 사람 의견보다가 자칫하다가는 내가 산으로 갈 수도 있긴 해요. 중구난방이 되어서 산으로 갈 수 있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결정을 내리는 위의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들으면은 좋은 안을 참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결정하지 말불 홀로독이죠.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 그죠? 지호 위춘추 그러고 춘추에 이르러서는 그죠? 춘추에 이르러서는 필즉 필인데 부필자잖아요. 이 부필은 글씨를 쓰는 거기 때문에 기록할 기, 그럼 기즉 기 이랬으면 우리가 어쩌면은 해석하기가 기록할 기자 이랬더라면은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이렇게 할 텐데 여기에서는 붓필이 왔는데 이 붓도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붓필은 기록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두 개가 왔잖아요. 자, 여기에 고축자가 가운데 들고 부필자가 앞뒤로 두 개 왔죠.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이런 뜻입니다.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깎을 삭이죠. 얘는 닮을 초자이죠. 초상화 그린다 이럴 때 닮을 초자였던 것이 여기에 상수변이 오면은 사라질 소자가 되잖아요. 자, 그러던 것이 여기에 뒤에 칼도가 왔죠? 얘는 칼도가 변한 것이죠. 칼도가 오니까 칼로 닮은 것을 칼로 깎는다. 그래서 깎을 삭감한다. 이렇게. 너 잘못했으니까 연봉 삭감. 이렇게 깎을 삭이잖아요. 예산 삭감. 이렇게. 깎을 삭이 되죠. 자, 자, 깎을 삭이 되어서 깎을 것은 깎고, 자, 삭즉삭 깎을 것은 깎고, 자하지도 불능 찬일사 그래서 자하 같은 물이 도자이죠. 자하 같으면은 수제자입니다. 이 수제자인 자하의 물이조차도 한마디 말도 도울 수가 불능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춘추를 이렇게 하는데 공자가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그 시키는 대로만 하지 자하 같은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 이렇게 뛰어난 제자일지라도 한마디도 돕거나 임의대로 첨삭을 하지 못했다.